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영화제에서 보고 온 영화 커미션,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봉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본 지가 좀 지나서 한 2주 정도 돼가지고 정확하진 않고요. 대략적인 인상 비평 같은 얘기를 조금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 이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쓰이는 그 서브컬처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원하는 걸 갖다가 의뢰를 하면 이제 돈을 받고 그려주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커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영화에 이제 다크웹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되는데, 좀 다크웹이란 포인트를 맞췄는데, 사실은 좀 이 영화는 새로운 지점들은 그 다크웹이라기보다는 좀 서브컬처, 그 다음에 이제 그 웹툰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문제고요. 사실 또 영화가 또 약간 좀 주목해서 볼 지점은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면이 또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이제 장르물로서 소구되느냐, 그러니까 약간 으스스하고 치밀한 스릴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영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 좀 주목해서 보면 이 영화 좀 읽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보다는 이렇게 약간 세진 않습니다. 영화 자체가 약간 이 장르물은 이게 연쇄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하드코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 음습습한 분위기가 사실 중요한 영화인데, 그거 만들기가 사실 제작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진 않죠. 어쨌든 이 영화의 감독은 장편 데뷔작인 신재민 감독입니다. 94년생이니까 상당히 이제 젊은 감독이고요. 저희 채널에 보시면 영상에 지금 이제 부천에서 제가 찍어둔 GV 영상도 있으니까, 뭐 GV를 대부분 못 가실 테니까요. GV를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또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영화가 일단은 약간 조금 그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모르는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살짝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이 영화에 대한 이제 평점은 지금 하나밖에 시네이십에서 나온 것밖에 없는데, 뭐 딱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평점 정도라고요. 그 영화 좀 밋밋합니다. 전체적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이거는 웹툰이라든가, 그 서브컬처의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들, 그 망가적 요소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유행하는 일본 아니메적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문화적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이 감독님이 그 GB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역시 또 일본어에 약하니까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아미스라는 장르를 한국적으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아미스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이아미스란 말이 지금 이건 중앙일보 중앙선대의 기사예요. 2016년도 기사인데, 이야미스의 여왕이라는 분은 이 미나토 가나에, 이게 벌써 그 7년 전이니까 지금은 나이가 더 드셨겠죠. 이분이 그 리버스라는 책을 쓰고 이제 한국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책은 제가 읽은 적은 없는데요. 영화로는 유명한 그 고백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고백이라는 영화가 엄청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고백이라는 원 소설이고요. 소위 말하는 이아미스 여왕이라 불리는 작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개작 다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제가 추리소설 팬은 아니라서, 그 이아미스는 약간 이제 추리소설이라고, 전통적 추리소설은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셜록 홈즈라든가, 뭐 그 추리를 이제 뭔가 범인을 찾아내는, 뭐 소년탐정 김전일, 뭐 명탐정 코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이아미스는 좀 그 인간의 어두운 본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미스터리로 추적해서 이제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장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백이 일단은 그렇게 이제 사건의 실체를 가지고 이제 추적하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어두운 면을 가지고 만들어 되게 충격을 줬는데, 아카시마 데츠야의 또 영상도 되게 특이했고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미나토 가나에라는 작가인데, 미나토 가나의 뭐 작품들이 되게 영상화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는 백설공주 살인 사건 같은 영화도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리버스 같은 작품은 또 드라마도 만들어졌는데, 뭐 제가 그렇게 열광적인 팬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하는 건 고백이라는 영화를 상당히 인상 깊게 봤다. 이제 또 영화 본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이 마츠다카코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나왔던 그런 영화였죠. 자, 어쨌든 이런 장르가 이제 이야미스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가 커미션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들이 점점점 어둠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어둠의 세계가 발견되거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약간 되게 시니컬하고 회의적인 그런 장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커미션도 이제 그 되게 평범한 소녀가 주인공이고 영화는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일단은 주인공인 그 김현수가 연기한 인물이 강단경이라는 인물인데 이 강단경은 지금 작가 뭐 이렇게 일종의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 여기서는 다다익순이란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웹툰 작가, 천재 작가로 불리우는 작가의 동생입니다. 네, 이 언니가 이제 강주경이고요. 이 언니를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이 강단경은. 그래서 이 친구도 김현수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웹툰 작가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술을 좋아하고 뭐 그런 친구들 지금 10대들, 20대들 저 젊은 친구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웹툰 작가들. 뭐 여러분들은 저 같은 세대라면 뭐 기안84 정도의 이름은 기억을 하실 건데 뭐 신과 함께라든가 뭐 요즘에 드라마 속에 한국의 웹툰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죠. 올해 여름에도 이제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작품이 이제 엄청난 블록버스터로 이제 국내 영화를 개봉을 할 예정인데 역시 웹툰이 원작입니다. 자, 그래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직까지 젊으니까 이제 20대의 대학생 정도로 나오거든요. 20대 초반에 막 영화 설정에 의하면 지방대의 미대에 합격한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되게 이제 그냥 친절하고 평범한 그러니까 소녀예요. 예, 소녀고 이제 미술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가르치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요. 자, 그런 친구고, 이런 근무하는 와중에, 일종의, 이제 이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이 사실상은 이제 나이 차가 거의 안 나는, 이 친구를, 이태범이라는 친구를 이제 마음속에 좋아하는 거죠. 내성적인 친구니까 표현을 못하고, 이 친구가 약간 이제 또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갔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뭐 그림도 보여주고, 웹툰 작가도 워낙 자기가 유명한 작가의 동생이니까, 자기도 그런 꿈이 있다 이런 걸 나누는 건데 이 친구도 이제 웹툰 작가가 꿈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고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타입의 친구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언니가 이 친구를 갖다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목진필 작가. 이제 영화에서는 되게 이제 우리가 대본소 만화 시절 부터 되게 유명한 작가로 보여요. 그러니까 영화의 설정상이라면 이제 자기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SF 작품을 웹툰으로 이제 완성하고 싶어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문화생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러죠? 이 팀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하는 팀으로 들어가죠. 옛날에 문화생이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러더라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 제가 가끔씩 버벅거릴 때가 이렇게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단어도 까먹을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의욕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존감은 좀 떨어져 있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뭐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일단 자기 꿈을 꿀 수 있고 되게 유명한 만화가니까, 전설적인 만화가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옛날 만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만화를 전공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또 이 작가는 상당히 이 목진필이라고 하는 작가는 상당히 유명한 거장 만화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오랜만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팀에 이제 들어가서 배경을 담당 어시스턴트로 들어간 거죠.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소개해 준 거는 지금 이미 유명한 작가, 천재 작가라고 하는 언니가 소개를 시켜줘서 이 팀에 들어가요. 근데 이 팀에서는 뭐 영화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
이 바로 조수로 이미 오랜 기간 십몇 년 동안 데뷔를 못하고 있는 이 그런 깐깐한 이 선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석태 배우가 연기하는 성혜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모자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차없이 비판하고, 사실은 이제 그 자기를 제치고 일단은 작가로 데뷔한 이 추천작으로 날리고 있는 이 언니 강주경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있는 친구입니다. 재능이 이제 좀 없는 거죠.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문제 인물인데, 사실은 영화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악역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없습니다만 되게 평범하게 있는 친구고, 이제 이 친구도 경력이 꽤 되어 있는 어시스턴트 조수로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말하자면 다크웹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다크 이제 색채화를 주로 담당하는데, 다크웹에 접속을 해서 이제 알바로 돈을 수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쪽은 약간 이제 그 다크웹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 친구가 알려준 쪽은 의뢰받은 그림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야한 그림 쪽으로 설정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영화가 이게 등급이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 수위를 아주 세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미지 애니메이션 작업 같은 것도 영화에 좀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도 남들 공을 들인 장면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상상의 날개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냥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서 되게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무언가가 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예측해야 되는 범위 내에 있는 생각인 거고, 이 선배가 보여준 이 다크웹의 세계가 이제 일종의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강단경이 이 다크웹에서 일종의 되어 있고, 이 사이트는 뭔가 일본어로 되어 있고요. 소통이 이제 뭔가 일본어 쪽에서 이제 뭔가 거금의 돈을 받고서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세계입니다. 이게 약간 이 감독님 말씀에 의하면 뭐 다크 이런 뭐 커미션이란 개념은 옛날부터 이제 사실 본인이 서브컬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좀 상상력을 발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이제 해보고 호기심이 이제 그러니까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하면서 호기심에 이제 해본 거죠. 19금 그림을 그려달라. 기존에 있는 캐릭터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영화에서 자기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미술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데뷔를 합니다.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또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아까 잠깐 나왔던 이태범이라고 하는 자기의 학생, 이제 나중에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 학생의 과 연인 관계가 돼요. 연인 관계였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화가 나서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서 상당히 에로틱한 그림을 그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종의 그 내성적인 사람 그림으로 복수하는 것 같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거래가 됐던 거라서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영화에도 이렇게 막 그 자극적인 그림, 그 그림을 그리는 묘사가 표현이 되어 있을 뿐 그렇게 심각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린 에로틱한 그림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일종의 이제 분풀이 같은 것들로 이제 되게 폭력적인 그림을 그리죠. 영화에서 표현되는 수위는 약간 모호한 표현 정도로 그림을 표현을 해냅니다. 이 역시 표현 수위가 너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 정도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시 또 약간의 상상의 나라예요. 끔찍하구나. 그러니까 근데 아주 그러니까 보기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아주 마구 세고 그렇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는 안심하실 거고요. 누군가는 이제 또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하드 고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영화는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그러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의뢰가 오게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 사기의 상상대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근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대상이 이제 소통 과정에서 바로 자기를 자기한테 이제 뭔가 그 소송을 걸어서 합의금을 받아냈던 당사자인데, 정작 이 친구는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알바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지망생으로 들어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갚아내니까 됐다고 돌려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소송을 걸었긴 했지만 이 친구가 노력한 거를 인정해주는 뭐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희생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파편 이제 이 영화 앞에 장르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점점 이 친구가 좋아지는 상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 다크웹의 세계에 빠져서 이 커미션을 해주는 작가로 나와지게 되는데, 이 사람의 그런 변태적 그림이 영화에는 잘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은 많지 않지만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마치 그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지. 막 올라가고 이제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덕질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막 되게 이제 그 안에서 자신감 빵 뿜뿜 되고, 막 자기가 이제 막 하고 싶은 거 막 하게 되고, 이제 내성적인 친구지만 이런 장면들이 이제 자기 표현을 막 해냈다는 얘기겠죠. 막 그 뭐야, 그 약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소녀들의 복식 같은 것도 이제 갖추면서 막 이러면서 잘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력도 요 바닥에서 이제 신이 난 거죠. 실력도 인정을 받아서 이 스승님인 목진필 작가한테도 어느 정도 호평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목 작가가 만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만화를 그렸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앞부분에 잠깐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됐다가 시나리오상으로 영화에서. 근데 그 말을 자기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뭔가 다크웹이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감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상 되는데, 뭐 지금 자기가 담그고 있는 세계가 멀쩡한 세계가 아닌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의 어둠의 이제 끝은 이제 이 그 자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점점점 망가지는 방향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사이버 수상 다크웹의 대상에서 이제 벌어진 살인 사건과 다크웹의 의뢰 사건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애초에 자신에게 그 다크웹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이 웹툰 작가 선배도 이제 선배로 타겟을 돌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사실을 눈치챈 이 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갈등이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지는데, 지금 요 옆에 있는 그 아까 갑자기 자기는 졸지에 여친을 잃어버린 이 친구를 갖다가 역시 또 문화생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그 이 화가 나 있는 첫 번째 제자 성혜건이라고 하는 작가, 이분은 화를 더 내고 이 친구에 대한 이제 분노감을 더 휩싸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무서운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한나군이라고 불렸던 자신과 커미션 관계를 주고받았던 이 친구가 말하자면 진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서 실제로 등장하는 거죠. 이 역할을 이제 그 위너라는 그 보이그룹의 김진우 군이 이 영화 데뷔작으로 이 영화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약간 캐릭터가 여태까지 봤던 좀 뭔가 으스스한 뭐 대배우들의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약간 덕후에서 뿜어나져 있는 광기 같은 그런 연기를 좀 합니다. 이게 영화의 규모가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친구가 표현을 해내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 뭐 좀 독특한 질감의 사이코 킬러 연쇄살인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영화는 이제 이때부터 조금 이게 얄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기 자체가 얘가 이제 말하자면 뭐에 있냐면 그 일종의 그런 미적인 거에 이제 미쳐 있는 애인데, 말하자면 영화에서 다 대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선가 비디오로 스너프 필름 같은 걸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스너프 필름 비슷한 것들을 자기가 실제로 해보는, 그러니까 이상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일종의 예술행위, 그러니까 살인행위를 예술행위로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밋밋해지는 지점이 이제 바로 그런 지점인데,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로 설정돼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고, 소재 자체도 이 영화가 이제 커미션이라는 주제 자체,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개념도 약간 이 젊은 세대 쪽에서 더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표현 수위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 친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광기의 표현을 이 친구들의 연기로만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거지, 그걸 갖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말하자면 이제 좀 뭔가 애가 자기가 좀 뭔가 선한 게 없어져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 점점점 더 주변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 인물들도 사실은 이제 영화에 나와 있는 주변 인물들도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이 영화 시나리오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선한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악한 면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선한 면도 이제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이 친구 주역인 강단경이라고 하는 김현수 배우가 연기하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 어린 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뭔가 이제 삐치게 되는 거예요. 삐쳐버리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무리한 일들의 이제 커미션, 의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 해준 그런 순간적 분노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제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상황이 점점점 커져요. 이제 누군가 죽여달라는 이제 보고 이런 장면도 나오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 한나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상황이 꼬이게 되면서 영화는 자신의 언니에 대한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게 된다는 스토리 라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좀 후반부를 좀 뭉개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커미션이란 영화가 갖고 있는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그런 서브컬처의 문화의 내용들을 좀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 수위를 그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적 긴장감을 그 대체를 했을 때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뭔가 폭이 너무 좁은 세계라고 할까요? 이 친구가 결국은 이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원래 그 사이코 연쇄살인마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안 돼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 펼쳐져 있는 시나리오의 범위 내의 세계라고 하는 건 어차피 강단경의 주변 인물들의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강단경이란 인물의 폭의 범위가 웹툰 작가 자기의 세계의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단이 어쨌든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행동이 이루게 되고,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한 중반부까지 나레이션으로 일종의 형사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형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영화가 이제 그 전개가 되고 있는 스타일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시나리오의 긴박감이 충분히 살기에는 조금 모자란 지점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몇 배우들, 주역인 김현수 배우라든가 몇몇 배우들의 연기는 안정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또 약간 또 아쉬운 연기 톤이 나오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영화긴 합니다만, 뭔가 좀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지점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아까 감독님이 원래 생각을 했던 이라미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다. 거기다가 이제 그 미스터리를 더한 그런 말인데, 그런 세계의 좀 시작을 열 만한 뭐 그런 장르로서 한 번쯤은 또 새로운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조금 제가 기억이 뭐 촘촘하게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조금씩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고, 뭐 사실 제가 살인범 얘기 다 했습니다만 사실 영화 중반부쯤 이 한나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워낙 인터뷰나 이제 관객 소개에서 다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니까
고지점을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단히 막 훌륭한 영화, 이렇게 잘 만들어 완전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지만 또 이런 또 장르물들의 시도가 사실 한국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는 좀 새로운 면들이 또 많이 있는 영화라서 뭐 장단이 좀 뚜렷한 영화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구석도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에 한번 리뷰를 남겨봅니다. 개봉이 16일인데 15일 밤에 그본 과거에 저만 언제 왔습니까? 지금 전주 전전주 주말에 봤던 커미션 그 영화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또 부천 영화제에서 본 영화 중에도 내용들을 좀 슬슬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개봉하는 영화들도 또 있고요. 이상 오늘은 여기 이 정도로 뭐 사실 가이드 리뷰 같은 얘기를 했네요. 다음 여러분들도 이런 영화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관심 있으면 극장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영화는 메가박스에서만 개봉하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